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송미선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님이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하는 것들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리고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실 때 가능하면 꼭 필요한 것만 개입을 하시는 게 그나마 아이의 반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는 너는 옷차림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얌전하게 입어라, 너 왜 그런 음악을 듣니, 이렇게 취향, 아이의 성향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시는 거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최소한의 아이에게 개입을 하시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를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버릇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준치를 높여서 개입을 하셔야지 그나마 부모님의 말이 아이에게 좀 가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고민도 많고 짜증도 드러나고 생물학적인 변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한 아이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부모님도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 변해야 합니다. 뭔가를 가르치려고 들려고 하는 어른들은 사춘기 자녀들은 원치 않습니다. 청소년기의 부모는 양육자에서 이제는 격려자로 감정 조절을 잘한다든지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좋은 어른의 모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아이들을 뭔가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것들은 아이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안 되는 걸 내려놓다 보면 아이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는 거는 대화, 소통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다가가실 때 늘 점검하셔야 되는 것들이 좋게 얘기하자고 하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결국은 아이에게 지시를 한다든지 아이를 평가한다든지 아이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시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청소년기 부모님들, 사춘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대화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승부 대화법. 너의 생각은 이렇구나. 근데 엄마 생각은 이래. 그래, 우리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자. 그러니까 엄마가 맞아, 네가 맞아가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자세로 아이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무승부 대화법입니다. 그리고 나 전달법이라는 거는 청소년기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를 누군가 평가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조언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머님이 아이에게 어떤 간절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나는 네가 요즘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엄마는 좀 걱정이 돼. 너의 마음을 알고 싶어. 엄마의 감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은 아이를 좀 자극을 덜 합니다. 이것을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어떤 대화 방법은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시게 되면 보통은 아이는 별로 말 안 하고 있고요. 엄마 아빠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소통이거든요. 부모님은 일단 아이의 생각을 알아야 뭔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생각을 물어봐 주시고 느낌을 물어봐 주시고 아이는 막 저절로 얘기하진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너의 감정이 궁금하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이 적극적 경청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시면 대화가 조금은 수월해집니다. 아이가 이제 평상시보다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좀 올랐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기뻐서 아이를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평소보다 2배나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이만큼 결과가 잘 나왔구나. 정말 너무 대견하고 엄마 아빠 너무 기뻐 까지 얘기하시면 그것은 아이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는 그런 대화는 아닙니다. 간혹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너가 요번에 이만큼 잘했으니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끝에 말을 들으면 아이는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노력하고 버텨내고 하는 것들이 마냥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견디고 참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노력했을 때 조금 더 많은 것을 부모님이 바란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은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부모님들이 은연중에 나오는 말들 중에 정말 꼭 안 하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말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아직 이제 꾸준히 노력해서 뭔가 성취를 해내는 것들이 연습이 덜 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학원을 다니겠다고 해놓고는 자꾸 빠진다든지 숙제를 안 해간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할 거면 때려치워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제 아이가 뭔가 이전과 똑같이 실패를 거듭할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지 뭐 라는 부분들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고 불안한 아이한테 좌절감을 한 번 더 심어주시는, 그러니까 쐐기를 박아주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리고 마치 푸념처럼 이러려고 너 낳고 그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다, 다 소용없다. 엄마가 이제 그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보이는 그런 언급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이 의지로 돌리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너 의지가 부족해.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려고 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붙는 말, 나 때는, 엄마 잘할 때는 이랬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아이는 귀를 닫습니다. 앞에 앉아서 듣고는 있는데요. 아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고요. 아이 마음에 우리 엄마 아빠는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남겨주게 됩니다. 부모님께 아이에게 어떤 지시라든지 비난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그렇다고 그럼 가만히 둬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그런 지적은 잔소리에 해당이 되거든요. 잔소리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상대의 행동, 버릇을 고치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세 좀 똑바로 해, 똑바로 앉아, 온라인 수업 때 좀 집중 좀 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이렇게 당연히 할 수 있는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학적으로도 잔소리는 아이들의 주도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아이는 전두엽을 발달시켜서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라를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연구 결과상 잔소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뇌만 활성화가 되고 생각을 하는 뇌는 오히려 멈추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외관상으로는 덩치는 이제 성인처럼 보이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뇌가 미약하기 때문에 건드려지면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부모님이 잔소리를 해서 아이가 생각을 잘 못하게 만들고 감정을 폭발하게끔 유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부모님이 아이와 먼저 대화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 아까 사춘기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좋은 어른의 롤모델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좋은 어른이란 감정을 잘 조절하는 어른입니다. 아이와 대화를 하기 전에 내가 지금 혹시 화가 나고 짜증나 있고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되는 상태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거는 보통 대화가 아닙니다. 다툼이지. 그래서 아이를 정말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부모님이 본인 감정을 점검해 보시고 일단 화가 나 있고 제어가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자기 감정을 점검해 보시고 마음이 이제 충분히 편안한 상태다 라고 확인이 되시면 내가 정말 아이에게 하려는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이 힘든 것을 물어보고 싶고 궁금해서 정말 얘기를 시작하고 싶으신 건지, 결국 내가 너 조금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는 말을 하려고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지, 내가 아이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고 잔소리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가서 자꾸 말을 시작하시는 거라면 거기서도 멈추시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 내가 아이를 도와주고 싶고 같이 의논해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면 그 전에 얘기 드렸던 아이의 생각, 감정, 느낌,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그리고 아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적극적 경청을 시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부모님들한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아이 발달에 맞게끔 정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처럼 아이들이 사춘기일 때는 또 하필 부모님이 갱년기를 맞이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10대 중반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의 나이가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 안에서도 그 시기가 부모님이 가장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전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뭔가 성취를 할 수 있지 않은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감정을 조절하고 좋은 대화를 하고 싶으시다면 부모님 스스로 본인의 감정을 좀 점검하시고 감정 관리를 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께 반드시 부탁드리는 것들, 엄마 아빠가 사춘기 자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은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정보를 알아봐주고 아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엄마가 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라기보다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나를 더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도움을 주기 이전에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에 3가지 부탁을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가 일단 멈춰주세요 입니다. 부모님 기준에서 아이를 비난하고 너는 게을러, 너는 매번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 비난하는 것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거 했니? 저거 했니?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때그때마다 지시를 내리는 것들, 그리고 정서적인 압력 부분들, 엄마 아빠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런 정서적 압력을 멈춰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기다려달라는 부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뇌도 자라나는 중이고 마음도 자라나는 중이고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당장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목표나 진로를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이 아이도 무척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이 스스로 본인의 어떤 진로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은 기다려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아이를 믿어주십시오. 대체로의 아이들은 부모에게 좋은 아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유아기, 아동기에는 엄마 아빠 말을 따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들어서 충동적인 행동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했다고 해서 안 좋게 보거나 마치 이렇게 성숙되지 못할 것처럼 여기신다던가 믿지 못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주시고요. 아이가 나한테 보였던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자꾸 떠올리시면서 아이의 원래 본성, 원래 좋은 의도 이런 것들을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어떤 말을 좀 듣고 싶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너도 정말 속상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언급들을 원하고요. 아이가 이제 감정적으로 잘 조절이 안 돼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든지 짜증을 퍼럭 낸다든지 나도 모르게 이런 불쾌한 반응들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너 어디서 그런 태도를 보여? 이렇게 비난하는 부모님들도 있으신데 아이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네가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그럴 거라고 생각해 라는 반응을 좀 듣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 어떤 진로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이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불안해하고 답답해할 때 너도 네가 원하는 걸 모르면 참 불안하고 답답할 것 같다. 그리고 네 나이에 그거를 딱 결정 내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지금 당장은 없을 수 있어 라고 아이를 안심시켜주는 반응을 아이들은 듣기를 원하고요. 부모님이 이전에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는 게 좋겠더라, 너는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가야지,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미래에 어떤 직업이 좋을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네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끔 우리 시간을 갖고 노력해보자 라고 이런 열린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을 아이들은 바랍니다. 사춘기 아이와 해야 할 일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 아이하고 이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늘 남겨두시는 겁니다. 아이와 대화를 하려면 일단은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관계가 좋은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뭔가 대화만 시작했다 싶으면 서로 비난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된다면 관계가 이미 좀 틀어진 상태가 아닌가 점검을 해야 되고요. 아이의 기본적인 의도는 엄마 아빠와 등지고 싶고 엄마 아빠를 골탕 먹이고 싶고 힘들게 하고 싶은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도 웬만하면 부모와 잘 지내고 싶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부모에게 다가가는 일은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와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내가 아이에게 의논할 만한 아주 믿을 만한 어른이 되는지, 그런 어른의 역할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셨으면 합니다. 부모하고 자녀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졸업생들을 상대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잘 지냈는지를 봤는데요.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일수록 실제로 안정적인 직업도 갖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삶의 만족도를 느낀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춘기 자녀에게
해줄 게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 어떤 어른의 모습을 보여줄지 하는 것들은 부모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아이는 나와 다른 존재이지만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고요. 부모님은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찾아가도록 그냥 옆에서 의논해주는 대상, 기다려주는 대상, 믿어주는 대상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